이 그랜저는 완전 풀 체인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랜저에 남아있던 그런 흔적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 창까지 완전히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자동차들이 여기 계기판 있고 내비게이션 창 있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의 패널인 것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봤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은 물리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완전히 터치 방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랜저를 사는 그 연령층이 조금은 있다고 본 건지 여기는 지금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 맵 버튼, 서치 버튼, 요거는 딱딱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조작하는 버튼은 완전히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찾아 들어가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모던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정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검정판, 여기도 검정판, 여기도 검정판, 이 세 개의 검정판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극도로 간결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에 변속기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현대자동차가 이쪽에 버튼식으로 변속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오작동의 소지가 있어요. 편리하긴 한데 한 번씩 안 눌러진다거나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테크니션들도 그거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그랜저를 시작으로 산타페까지 다 이 컬럼식 변속 레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이 변속 레버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풀체인지된 그랜저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커튼이 있는데 수동식 커튼이 아니라 전동식 커튼이거든요. 이 전동식 커튼은 지구공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랜저에서 전동식 커튼을 넣어줬어요. G80 같은 경우만 해도 수동식 커튼이거든요.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랜저에서 옵션을 다 넣게 되면은 뒷 도어 커튼 뿐만 아니라 뒷유리까지 커튼이 들어갑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패널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긴 한데 마치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배열을 했다는 거죠.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이 기아 자동차에서는 명명을 했죠, 이거를. 그래서 약간 여기 위에서 보면은 굽어 있어요. 이렇게 큰 스크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굽어 가지고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배치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앞으로 향후에 나올 자동차들은 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이고요. 전기 자동차들도 이런 스타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스타일로 디스플레이가 배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약간 빛 반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처리를 잘했어요. 역광이 들어오더라도 뭐 안 보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시인성은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속도 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는 차지, 에코, 파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자동차, 뭐 제네시스 브랜드 다 동일한데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뒤쪽에 오는 차량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앞쪽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안전 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비 올 때, 비 오고 저녁에 사이드 미러를 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은 대형차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갈 수 있는데, 보수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세련됐다는 느낌이 좀 더 와닿아요. 디스플레이 배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조장치 컨트롤러의 이런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고, 그리고 세련되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아차는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다 디지털 패널을 이용해서 터치 형식으로 공조장치도 다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배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포티지를 타면서도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간격이 조금 좁아요. 좁고, 아무래도 이게 터치 패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눌렀을 때 그 조작의 감도가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보다는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것도 뭐 계속 개선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는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쓰기는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금 다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 자동차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버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버튼식보다는 이 다이얼식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작동의 소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얼식은 그 버튼식보다는 한번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작동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또 조작감도 더 좋아요. 버튼식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딱 돌렸을 때 이 조작의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다이얼식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킹할 때는 뒤에 있든지 뭐 N에 있든지 R에 있든지 상관없이 P만 딱 눌러주면 바로 파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소재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만져봐도 되게 부들부들하게 좋은 소재를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이 급에 맞게, 이 준대형 세단이죠. 그랜저랑 동급입니다. 그 급에 맞게 어떤 실내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사용해서 배열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내 구성입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이 뒷자리 레그룸 공간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튼, 뒷자리 커튼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수동식 커튼이지만 커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커튼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뒷자리 승객이 느끼는 그 어떤 쾌적함?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커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 뒤쪽에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를 헤드룸 공간을 여기를 파놨어요. 지금 파가지고 적당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라 뒷자리에 키가 큰 승객을 태우면 이 헤드룸 공간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뒷자리에 그 시트의 디자인도 우수하고요. 이 앉았을 때 느낌도 좋지만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뭔가 색다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입니다. 뒷자리에서 앞좌석과는 별도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공조장치 컨트롤러 조작 버튼이 여기 또 마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 보고 있습니다.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현대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60km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터로만 구동이 돼요. 가속을 강하게 걸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때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모터가 작동을 해요. 많은 구간에서, 물론 이제 70km 넘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엔진이 켜지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모터가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은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70km의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신호가 꽤 많은 국도변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엔진이 켜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모터가 모두 꺼져 있죠. 왜냐면 지금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자동차에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힘이 별로 필요 없을 때는 거의 뭐 70km 속도까지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모터로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모터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그랜저가 5m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차 크기도 크고 무게도 조금 나가는 편이죠. 전기차처럼 뭐 2톤이 넘어가는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700kg이 넘어가요. 그래서 꽤 무게가 나갑니다. 1.6 터보 엔진으로 이 큰 차체 그리고 이 무거운 차체를 움직이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6이라고는 하지만 터보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27토크예요. 사실 2500cc 자연흡기 엔진보다 토크가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게다가 264Nm의 힘을 내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터가 엔진을 서포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터가 많이 구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는 그 회전의 느낌이 많이 나타나죠. 그 모터의 그 특성,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가속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초반의 가속은 꽤 잘 나가지만 실용 영역 구간을 벗어나서 110km, 뭐 120km 속도 구간을 벗어나서의 그 가속 느낌은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보다는 분명히 좋은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3.5 가솔린에 비한다면은 후반에서 그 힘이 그렇게 충분하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더디게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솔린 모델 2.5, 3.5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터가 좀 구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6단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변속기가 다단화되면은 힘을 더 촘촘하게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6단 변속기라고 해서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모터와 함께 충분히 괜찮은 가속을 보여줍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가변적으로 댐핑의 압력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는 노면의 상황에 맞게 얘가 대처를 해주는 거죠. 쇼크가 딱 들어왔을 때 이어지는 그 진동, 이게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요철을 지날 때 올라오는 충격이 정제가 돼요. 퉁 하고 진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케이프할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어지는 그 울렁거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잘 다듬어졌어요. 특히나 가감속하는 이 실력은 굉장히 수준급에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이 차에는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틀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지금 핸들을 놓고 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차를 잘 꺾어줍니다. 꽤 커브가 있는데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그 코너를 잘 돌아 나가 줍니다. 그러니까 차 간격을 조절하고 앞차가 섰을 때 스무스하게 멈춰주고, 그리고 코너를 스무스하게 돌면서 스티어링 휠을 자연스럽게 꺾어주는 이런 능력은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력의 주체가 두 개예요. 엔진이 있고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모터는 44kW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차 크기가 크다 보니까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는 크지만 모터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가속의 느낌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을 해보면 이 차를 끌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국도에서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이 느낌은 뭐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5 가솔린 4기통보다는 좋은 수준이고요. 3.5 가솔린 자연흡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용 영역 구간, 그러니까 0km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적으로 110km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 구간, 실용 영역 0km에서 110km 구간에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1.6 엔진이지만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지금 풀가속을 한번 해보면 가속력이 뭐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쭉 뻗어준다. 실용 영역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좋아요. 좋다라는 기준이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탄탄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탄하면서도 잘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렁물렁한 건 아니에요. 물렁물렁해서 막 출렁출렁하게 이렇게 소프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도 방지턱도 소프트하게 넘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운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 조향은 고속에서 좀 굽이칠 때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간격 조작, 앞차와 간격을 조절해주는 그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아주 매끄럽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꺾어지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갈 때는 스티어링 휠도 꽤나 잘 꺾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커브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잘 꺾어주고 있습니다. 그랜저하고 K8 하이브리드 두 차를 시승해보고 비교해봤을 때 일단 주행상에서의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파워트레인 자체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차체 자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 전해주는 어떤 주행의 느낌, 가속 느낌, 두 차종 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합산 출력이 한 230마력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뭐 실용 영역 구간대에서 적당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마력이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그랜저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더 진화된 서스펜션 개념인 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봤을 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하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하고 그렇게 차이가 몸으로 확
체감될 정도로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K8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지턱 넘을 때는 K8이 느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K8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봤을 때도 더 좋아 보이고 시인성 면에서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디스플레이만 놓고 본다면 그랜저 것보다 기아 K8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자리에서 좀 큰 차이가 나오는데, 그랜저에서 전동식 커튼을 넣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K8에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제네시스 G80에도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보다는 어쨌든 그랜저, 현대 그랜저가 낮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네시스에도 없는 걸 그랜저에 넣는다?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그랜저에 전동식 커튼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G90에 들어간 옵션인데, 사실 커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뒷자리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딱 걸어주면 굉장히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더 좋죠. 그래서 이 뒷자리 이 도어 커튼은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K8하고 그랜저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차체나 체감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행을 해봐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같은 경우가 개소세 3.5% 적용해보면 5,600 얼마가 돼요.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5천만원, 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차인데 600만원을 더 지불한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K8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을 받았어요. 물론 표본이 100명대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K8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1, 200만원 차이가 아니라 600만원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면 상당히 큰 차이죠. 저라면 전동식 도어 커튼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랜저를 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K8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